끝나자마자 보호자분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서 집에 가실 수 있는 치료다. 와.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전문은 신사부, 진을 맡은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의학 전문 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칼 없이 뇌수술한다입니다. 이 뇌수술이라고 하면 이 두개골을 열고 진행하는 수술이라서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요. 이 절개 없이 땡땡땡으로 뇌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의료기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설마 여기 땡땡땡이 있는 이건가요? 이걸로 지금 수술한다는 건가요? 물론 이제 뇌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장난들 하죠.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을 모으면 초점이 모인 데서는 불이 이렇게 나는데 중간에는 이렇게 손을 뜨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손을 햇빛이 넣어보면 이렇게 통과했을 때 그죠? 예. 뭐 그때는 하나도 안 뜨겁고 네네. 근데 여기서는 불이 나잖아요. 네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감마선을 쓴다든지 아니면 X선을 쓴다든지 최근에는 초음파를 쓴다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피부에 절개를 하지 않고 뇌 조직에 정밀하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정상 뇌는 손상되지 않고 우리가 안 좋은 뇌 손상을 시켜가지고 없애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초점들이 1mm 이하, 0. 몇 mm 이하로 굉장히 정밀하게 치료를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기존의 칼을 대는 수술보다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땡땡땡으로 뇌수술하는 치료 환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땡땡땡이 같습니다. 아까 감마선, X선, X선, 초음파. 초음파. 와. 세 가지. 그럼 이제 어떤 병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뇌 양성 종양이 있다든가 아니면 암 환자분들의 약 40% 정도는 뇌에 이제 전이성 암이 생기게 되는데요. 전이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칼로 하는 수술이라든지 뇌 전체에다 방사선 쪼이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런 치료법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이 그냥 뇌 치료로 그냥 쭉 다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암, 뭐 폐암이면 폐암, 뭐 대장암이면 대장암 이런 치료를 그 기간 동안 못 하게 되는데요. 이 전이성 뇌종양에 대해서 칼 없이 하는 수술을 하면 항암 치료하는 중간에도 바로 치료하고 치료 다음 날도 바로 항암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치료도 이런 칼 없이 하는 치료법으로 하는 적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칼을 사용해서 두개골을 열고 했던 그런 전통적인 뇌과 수술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칼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은 도려내는 순간 그 병이 이제 내 몸에서 없어지게 되죠. 네. 칼 없이 이제 감마선이든 X선이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하는 경우는 치료가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주, 수일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오는 효과가? 효과가 이렇게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서서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병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경우 이런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고 뇌압이 높지 않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우리 뭐 얼굴에 점 하나 갖고 살듯이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뇌종양이 있을 때 이런 칼 없이 수술을 받으면 얘가 안 크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치료법이 사실상은 사람한테 쓰인 거는 30년 이상 오래된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쭉 봤는데 적어도 30년 이상은 90% 이상은 안 자라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이미 검증이 된 상황이고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셔도 된다. 정기적인 관찰만 하면서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법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고 재발염 이런 것도 사실 없는지 궁금합니다. 치료의 목적이 얼마나 이 병 때문에 뇌가 안 망가지고 잘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면 칼로 치료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 되게 치료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치료의 효과들은 다 비슷하게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치료가 더 좋은 치료냐라고 했을 때는 부작용이 적은 치료가 더 좋은 치료다라고 이제 치료의 목표가 조금씩 이제 옮겨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뇌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밖에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전전긍긍하고 기다리시다가 나와서 눈 떠서 가족을 알아보면 안심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뇌수술이죠. 네. 칼 없이 하는 뭐 간마성이든 X성에서 하는 뇌수술은 제일 큰 장점이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된다 라는 거고, 전신 마취 안 그러면 해도 깨 있는 상태에서 받게 되고 피부 절개도 안 한다 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끝나자마자 보호자분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서 집에 가실 수 있는 치료다. 와. 근데 이제 치료 다음 이제 퇴원을 바로 할 때 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없을까요? 전에 한번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 다음날 TV에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 직장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구나. 그분도 연세가 아주 뭐 적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네네. 그런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신 마취를 하면 요즘은 굉장히 드물지만 그것 때문에 간이 다치거나 심장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전신 마취를 안 하니까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없고 피부 절개를 안 하니까 출혈이 뭐 없죠. 그래서 출혈이 많이 돼서 생기는 합병증도 없고. 네네. 그래서 재발의 위험성은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기존의 치료법보다 대단히 심각하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비슷한 정도의 비슷한 위험성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절개 없이 받는 이런 뇌 수술이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병이 있는 원인이 서서히 죽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칭해서 이제 방사선 괴사라는 좀 어려운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대개 이런 부작용이 생겨도 약물이나 이런 걸 쓰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걸로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제 절개 없이 칼 없이 하는 수술인데 이 신경외과 전문의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돋보기. 우리가 이제 어디든 간에 거기를 치료하려면 일단은 거기를 알아야겠죠. 네. 신경외과 전문의의 가장 큰 장점은 뇌를, 이게 초점을 맞추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뇌를 들여다보는 데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뇌를 열심히 잘 들여다보고 뇌를 열심히 잘 알아야지만 최선의 치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뇌를 가장 잘 아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용수 기자 뭐 딴 데 가려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은 칼 없이 뇌 수술의 하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들을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낭만 닥트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아유,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